네, 반갑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잘 붙들려 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장 상황을 보게 되시면요, 대형주들이 시장을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작은 애들, 중소형주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의 어떤 기대치들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는 날이고요.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압박이 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려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대형주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력이 좀 달라졌어요. 기관 쪽은 매수로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나 또는 이제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치지만, 그래도 그동안 계속 매수를 유지했었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형주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 단기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오늘까지 내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에요. 자, 2430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은 뭐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지지라인 때가 일단 어디서 형성되냐예요. 2430에서 형성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서 2400에 형성되느냐, 이 부분인데, 뭐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횡보 아니면은 주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왜냐면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2400포인트에서 21선을 만나서 주가가 반등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요, 좀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해 보이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들 몫이 아닐 거예요. 보통 외국인이나 또는 이제 큰 자금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겁을 먹고 또 던지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던지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에 참여 중인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더 떨어뜨리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탄력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피해보는 분들이 별로 없이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시장 참여 중인 이런 큰 자금들, 외국인이나 기관들, 세력들, 이런 애들이 개인들의 사정을 과연 봐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시 될 수 있겠죠. FOMC가 기로가 될 거예요. 뭐 반등이 치고 나가든 조정이 나가든 일단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겠습니다만, FOMC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FOMC 결과는 0.25로 결정되어 있지만 파월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니들 긴장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분봉상 한번 볼게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장중 저점 이런 거 없습니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 또 내렸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요, 올라가는 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생겼어. 괜찮은 종목이 생겼어.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밑에다 걸어 놓으세요. 가격을 밑에다 걸어 놓으시면 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걸리는 수가 생기는 거고, 안 걸리면 말고요. 굳이 뭐 종목을 꼭 사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래쪽에 걸어가지고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는 그런 매매 전략들은 세우지 않으시는 게 일단 유리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로 살짝 전환이 됐는데요,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세게 해준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좀 비교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압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티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외국인이 지금 1600억인데 지금 더 팔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수급 동향이 아래쪽으로 기울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관들이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들 매수 계속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매도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도 같이 던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매수는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오후에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량을 금융투자가 밑에서 받을 수 있겠는데 금융투자도 지금 긴가민가 할 거예요. 지금이 바닥일 것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 압박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시장 전체에 부담감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도 그냥 현상 유지만 해주면 어우 잘했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69,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3% 하락이 됐는데, 얘들 지지라인 때까지 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일 나오는 조정은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멈춘다. 라고 생각된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깊게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 지지점 때까지 확인을 시켜주고 반등이 나오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위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게 털어준단 말이죠. 쾅 하고 털어주면은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매집하는 단계가 특정한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을 넘어섰어. 그러면 그 가격대 매수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매집이 안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주식을 강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게 매집 구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위에서 털어주고 내려오면은 밑에 다시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뉴스에서 막 그냥 분위기 만들죠. 더 간다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휙 돌아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시는데 그런 것들만 안 하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요것을 이용해서 지수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좀 많이 올랐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인데 뭐 특별하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걱정할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주도 조금 내린 모습이 좀 있어요. 뭐 그런 정도 말고는 특이사항 없어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좋아했었던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런 쪽에서 주가가 압박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걔네들만 조정받아도 시장이 지금 이렇게 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그랬죠.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회복해준 모습이고요. 2차전지 쪽만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리노공업은 전날 올라갔기 때문에 좀 떨어진 모습인데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코스닥 쪽은 괜찮다 모습이고요. 지금 뭐 알테오잔 다우데이터가 17일까지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네. 이 새끼 5만원까지 가려고 그런 거야?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고 케어젠 뭐 레인보우 로보스틱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되고 또 이제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게 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흐름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KTIS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요 3,300원 지지라인 때 어제 말씀드렸죠. 이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 몸통 딱 잘라가지고요 3,300원대 지지되면은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대에서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버텨주면서 유지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휠라홀딩스 이런 거 잘 가고 있어요. 뭐 축축 야 이거는 이제 곧 4만원 넘어가게 생겼네요. 계속 가네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사가지고 우리가 포지션 보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원 넘어서 계속 질주 중인데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밑에서 한 번씩 사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여기 1월 초에 매수들 하신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밑에서 매수해서 데리고 가는 거지 지금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만 좀 세워주시면 되고 약간 중소형주, 대형주에서 조금 벗어난 종목군들이 잘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한번 가볼게요. 코롱 모빌리티, 요거 어제 이야기 하셨던 종목이네요. 무방에서.
이거는 뭐 인적 분할되고 나서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바로 뭐 수익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상한가에서는 팔 이유가 없겠죠? 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사업으로 떼어내가지고 기대감이 커진 상태로 가게 되면 주가가 크게 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건 좀 떨어졌죠.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에서 뭔가 이 사업부를 떼어냈어. 이게 잘 나가는 사업부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가지고 가되 기존 것은 버린다. 이런 전략들이 대부분 유효하긴 한데요. 이런 것들 좀 분석해보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물 멀티미디어가 오늘도 상한가 신고가 나왔네요. 어우, 잘 가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그래도 제법 센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로봇 관련주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오브젠이 지금 어제 올라오고 오늘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미래 반도체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어때요? 네, 많이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오늘은 팔아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래 반도체 그죠? 이렇게 물량 터지면 파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좀 버텨보고 싶어. 여기까지 지켜볼 거야. 그래서 18,000원 이탈하기 전까지 안 팔 거야.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결정 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중요한 거고요. 저라면은 오늘 미래 반도체는 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브젠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도 내일 음봉이 터지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전략이고 상장하고 나서는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 대부분 올라온 종목들이 중소형주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형주, 중소형주 같이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대형주는 크니까 비중 많이 싣고 중소형주 조그마니까 비중 조금 싣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형 삼성전자도 100만원어치 그 다음에 다른 거 조그만 것도 100만원어치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상승이 많으면 계좌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은 1.8%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 쪽으로 넘어간 종목들은 많지 않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락률 넘어가서 보시면은 뉴질랩 하면 이거는 뭐 죽었나요? 왜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여기도 뭐 많이 떨어지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락 포인트는 1.7% 그렇죠.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대형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이 워낙 또 이제 밑에서 받아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이 정도, 하락도 이 정도, 1.78%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라면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거의 보합 수준이거나 하락 쪽으로 좀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을 거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은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 있네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어요. 지난번에 뭐 배 이야기, 뭐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이거 올라가네요. 네,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중공업 관련주들은 그런 것들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 안 판대요. 네, 우리 사주 받으신 분들이 조금 팔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 난 안 팔란다. 이렇게 해서 계속 들고 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은 네, 조금 더 버티는 모양이 나타날 것인가 이 생각 들기도 하고요. 자, LG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가 쭉 들어와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오늘 올라가니까 매도 치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현대차 이런 것들,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 모양새 괜찮게 나온다 그죠? 네, 이런 식이에요. 뚝뚝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선에 근접하게 되면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삼성전자 좀 팔았겠죠? 네, 열심히 팔고 있죠. 팔아가지고 가격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에 사는 거야. 근데 그동안 산 거에 비해서 물량이 적잖아요.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사들인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막 사들였다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밑에서 또 무지막지하게 사갖고 올리겠죠. 그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매도는 역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수는 삼성중공업, 포스코 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이것도 패가 갈렸나 본데. 네. 그다음에 약간 이제 비주류였던 종목군들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쪽 그 다음에 SDI 쪽 이런 매도가 조금 많아서 시장에 부담감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대형주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근데 대형주 쪽에서도 뭐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잘 가고 있어서 특별히 조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는 네, 그쪽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약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고 믹스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딱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가격이 싸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아래쪽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리세요. 매수가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지마. 안 사도 돼요. 내일 사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싸게 걸어놓고 안 걸리면 안 사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계좌 상황은 지금 편안하실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오늘 뭐 계좌도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네, 나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계좌 수익으로 넘어가서 이게 진행되는 모습도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한 주가 압박이기 때문에 부담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편안하게 오늘 지켜보셔도 되겠고요. 미국 시장과 FOMC 결과에 따라서 더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바로 갈 것인지 그 부분들에 맞는 전략들을 그때 상황 보고 대응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식사도 하시고요. 14시에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14시요. 14시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장 마무리까지 우리 시장 상황들 같이 조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오후에는 14시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